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상당히 차졌습니다. 상쾌해서 전 좋기는 한데 이맘때만 되면 매년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지, 천식이 있는 아이들이죠. 환절기가 돼서 아이들이 점점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소리가 쌕쌕거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애가 타게 됩니다. 기관지 천식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궁금증도 오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진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아입니다. 네, 선생님께 천식에 관한 궁금증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궁금증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점점 많아지지 싶습니다. 천식 환자가. 천식 환자들이 최근에 추세는 어떤가요? 선생님? 점점 많아집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네, 엄마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 실제 2011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예. 소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중에서 네. 천식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8에서 10% 정도였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서 설문지를 중심으로 해서 1995년부터 저희 천식 유병률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 증상, 즉 쌕쌕거리는 증상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1995년도에는 한 9.5%였던 것이 2015년에는 3.5%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고요. 예.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995년도에는 3.2%였던 것이 네. 2015년도에는 2.3%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 그래서 실제 천식의 유병률 경우에는 네.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식은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행이고요. 이 질문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어른들도 천식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어른들의 천식이랑 소아들의 천식은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실제 성인과 소아의 천식의 증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소아의 경우는 아직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인과 다른 그런 천식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 먼저 아이들의 경우에는 허파가리의 수, 특히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장소가 폐에 있는 허파가리라고 하는데 허파가리의 수가 성인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점액을 분비하는 점액 분비선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 어른에 비해서 훨씬 더 가래가 많이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기도에 가래가 쌓이게 되고 기도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니까 호흡곤란 증상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호흡근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호흡곤란이 와도 쉽게 지쳐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약제 선택에 있어서도 소아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약제들이 제한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약물 고르는 데도 되게 어려움이 있고 예. 실제 치료를 했을 때 성인에 비해서 조금 약물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치료가 좀 까다롭고 성인에 비해서 맞습니다. 응급 상황도 잘 올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소아의 천식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죄책감을 조금 갖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에게 천식이 생긴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선생님? 실제 아이가 천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비염이 있어서 아니면 제가 천식이 있어서 우리 네. 아이가 생겼나요? 유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천식이 발생하는 데에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 예. 천식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한 100개 정도 지금 현재까지 밝혀져 있지만 네. 유전적인 소인뿐만 아니라 예. 환경적인 소인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복합적인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네. 특히 환경적인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진드기라든가 먼지라든가 예. 그리고 뭐 꽃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예. 반드시 유전만 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이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책감 갖지 마시고 아까 방금 진먼지 진드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반려견 요즘 반려묘 다 식구처럼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동물 털 때문에 이게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요. 네.
네, 실제 이렇게 개나 고양이가 요즘은 워낙에 반려견, 반려묘로 많이 키우고 네. 계시고 가족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그런 반려묘, 반려견에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검사에서도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치료 방법은 일단은 아무리 약물 치료를 잘 하더라도 네. 그 원인이 되는 그 동물들이 옆에 있으면 증상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다른 곳에 좀 보내실 수 없나요? 아니면은 뭐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나요?라고 하면 예. 거의 환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제 가족인데 어떻게 예. 보내요? 이러면서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예. 만약에 같이 꼭 키우셔야 된다면은 네. 가능하면 실내에서 키우시는 것보다는 뭐 베란다라든가 실외에서 키우시고 예. 그다음에 동물 목욕을 자주 시킨다든가 환경 예.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키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또 이렇게 이산 가족이 생기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천식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졌어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천사들이 있나요? 네,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집니다. 음. 알레르기 행진 또는 알레르기의 자연 경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형적인 천식이 생기는 나이는 한 아이들이 만 3, 4세 정도고요. 예. 그 이전에 돌 되기 전에 뭐 음식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가 예. 돌무렵부터는 아이가 쌕쌕거리기 시작하죠. 예. 무쇠기관지염, 요즘은 세기관지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호흡기 감염이,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이게 세기관지염이 반복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식기관지염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만 3, 4세가 지나면서 전형적인 천식으로 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학동기로 접어들면 알레르기 비염까지 같이 생기게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런 아이들의 알레르기는 크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면 정말 완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그 퍼센티지가 선생님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예. 일반적으로 학동 전기,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쌕쌕거리는 게 반복되는 아이들 중에서 한 3분의 2는 크면서 좋아지고요. 예. 3분의 1은 전형적인 천식으로 가는데 보통 전형적인 천식으로 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뭐 천식이 있다거나 아이 자체가 알레르기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아토피 소인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토피 소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천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한 절반 정도 좋아졌으면 했는데 3분의 2나 네. 나이를 먹으면 점점 좋아진다는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좋아지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는 하셔야 되죠. 어렸을 그러니까 때.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네. 치료 잘 할 경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저절로 좋아진다는 게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막 힘든 경우를 거치고 나서 저절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은 네. 좋아질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지. 치료를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청소년기까지 성인까지도 천식이 가기도 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잘 잡아서 잘 관리를 해줘야 저절로 낫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관리를 잘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선생님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자꾸 이렇게 천식 발작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네.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도 개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천식이 처음에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지고 빨리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를 해도 제대로 잘 낫지 않는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천식이라 하면은 기관지가 수축이 되어서 치료를 하면 다시 좋아진다라고 해서 가역적이다. 이제 호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천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기관지에도 변형이 옵니다. 기관지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혈관도 더 증식하게 되고 점막도 두꺼워지는 기도 개형이 생기는데 네. 기도 개형은 가역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천식을 평생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천식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기능에 장애도 오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렸을 때 진단되었을 때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초기에 잘 잡아주셔야 3분의 2 정도는 나이 먹으면서 좋아진다. 네. 저절로 공짜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물론 공짜로 좋아지는 아이들도 잠시 조금은 있겠지만 예, 예. 그래도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치료는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천식 있는 아이들 요즘
가족 캠핑 가는 게 또 좀 유행처럼 이렇게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공기가 차가운데 천식 있는 아이들은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게 캠핑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이제 찬 공기에 노출이 됩니다, 선생님. 네. 이런 경우에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는 비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실제 찬 공기 자체가 천식을 일으킨다라는, 그러니까 천식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지가 예민한 아이들, 그러니까 아토피 소인이 있는 아니면 기존에 천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찬바람이 기도에 들어갔을 때 기도 수축이 와서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천식이 아니더라도 호흡기 감염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에 갑자기 노출이 돼야 되는 경우라면은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마스크를 잘 하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해서 찬바람이 바로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예방을 하시는 것도 좋고 네. 만약에 야외에서 운동을 한다 하실 때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이라든가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 찬바람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도가 예민해지는데 워밍업이라든가 이런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기도가 약간 따뜻하게 데펴지면은 이 갑작스러운 기도 수축을 오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운동을 야외에서 차가운 날씨에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신 다음에 본 운동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이럴 때도 도움이 또 되네요, 아이들한테는. 네. 예, 다행입니다. 마스크 어차피 애들 하고 있을 테니까 찬 공기 딱 맞닥뜨린다 싶을 때 그때 마스크 꼭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아이가 이게 지금 감기를 하는 건지 천식이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실제 감기뿐만이 아니라 기관지염, 폐렴 대부분의 이제 이런 호흡기 감염들은 기침, 뭐 콧물, 가래 등이 이제 주 증상이 되죠. 그리고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증상은 기침, 가래, 거기다가 이제 호흡곤란 등이 있고 쌕쌕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천식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침, 콧물, 가래가 아니라 기침 소리가 굉장히 쌕쌕거리고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고양이 울음소리 또는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쌕쌕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천식이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침 소리도 조금 다를 수 예, 있고 완전히 다릅니다. 숨 쉴 때도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게 숨을 고양이- 내쉴 때. 이게 고양이 울음소리. 예. 예, 날숨 때 이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요. 거죠. 그런 소리가 나면 네. 천식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 말씀이시네요. 자, 질문이 다양한데요.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애가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천식이 있어서 밖에 내보내기가 약간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천식 있는 아이들 운동해도 괜찮은가요? 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됐을 경우에는 천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적절한 예비 준비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운동 방법을 운동을 선택을 하실 때 예를 예. 들어서 축구 같이 장시간 동안 이제 뛰어야 되는 운동보다는 야구처럼 잠시 뛰었다가 또 쉬었다가 뛰었다가 쉬었다가 하는 짧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건조하고 차가운 야외 공기 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습도가 그래도 높은 실내 수영 같은 네. 실제 천식 환자들한테 저희가 제일 많이 권하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예. 수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없고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도 어렸을 때 천식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천식을 치료하려고 수영을 했는데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만 몰랐나요? 그럼 다 알고 계신 걸. 네.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럼 네. 습기가 많은 실내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네. 운동선수가 됐다. 네, 그리고 실제 천식 환자들 중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레슬링 선수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운동 선수들이. 그래서 천식이 있다고 절대 운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내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호흡 곤란이 오거나 하지만 않으면 그냥 운동 시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뭔가요, 선생님? 소아 비만이랑 천식이 관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천식 환자들 중에서도 비만이 있어서 같이 치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 실제 태어났을 때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소화기 비만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네. 천식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실제 비만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면역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네. 기도의 알레르기 염증 생성 과정에 영향을 줘서 네. 천식이 더 조절이 안 되거나 그리고 천식이 중증도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 천식 치료를 하면서 네. 비만도 같이 조절한 경우에 폐 기능도 좋아지고 천식 중증도도 떨어지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좋아져서 네.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게 되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동반된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 등을 병행하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도 치료의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운동을 해서 비만이 해결이 되면 천식이 같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도움을 있을 것 받을 같습니다. 수가 있죠. 그렇죠. 천식 치료가 더 잘 됩니다. 예, 예. 운동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지 천식 치료는 이렇게 훅 하고 부는 그런 약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사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식 치료 약물들은 먹는 경구약부터 그리고 이제 기관지에 직접 작용하는 흡입용 제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흡입제를 사용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약물도 연령 제한이 있어서 뭐 6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뭐 12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흡입제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경구약이라든가 흡입약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네. 앞서 말씀드린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꽃가루라든가 뭐 동물털 이런 알러젠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네. 이런 약물 치료와 함께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엄마들이 보통 면역 치료는 주사제제만 알고 계신데 예전에는 주사제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경구용 그리고 혀 밑에 넣어서 치료하는 설화제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치료의 폭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요거는 뒤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알려진 건 이제 흡입 제제들인데 선생님, 흡입제 중에 제일 중요한 약이 있죠. 기관지 확장제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는 흡입용 스테로이드제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흡입용 스테로이드 제제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하면 약간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관지 확장제만 먹으면 안 돼요. 그것만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이게 먹는 약이 아니고 흡입제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네. 스테로이드는 키도 안 크고 애가 살이 찌고 여러 가지 호르몬 이상도 생기고 부작용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천식은 실제로 기도 근육만 수축이 되어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점막도 붓고 가래도 많이 생기는 이런 염증들이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기관지 확장제만 쓴다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 알레르기 염증을 치료를 하시려면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를 쓰셔야 되고요. 예.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의 경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용량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기관지에 직접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폐에서 흡수되어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을 적정한 기간 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쓴다면은 예. 장기적인 부작용 없이 예. 천식 치료를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관지 확장제만 사용을 할 경우에는요. 그것만 오래 쓰다 보면 나중에 이 약의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내성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종의 내성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만 쓰는 거는 요즘은 권장하지 않고요. 예. 아주 경한 천식이라 하더라도 항상 스테로이드와 함께 흡입용 스테로이드와 함께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흡입용 스테로이드랑 기관지 확장제를 같이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건지 뭐를 중심으로 쓰고 뭐는 가끔 쓰는 건지 요거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전에는 질병 조절제, 증상 완화제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건데요. 예. 질병 조절제라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꾸준하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증상이 있든 없든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쓰시면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건데, 네. 이 질병 조절제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치료약이 흡입용 스테로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계속 꾸준히 써야 되는 예, 약. 꾸준하게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몇 개월씩 써야 되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증상 조절제, 네. 증상 완화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유지 치료를 흡입용 스테로이드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 전식 악화가 왔다. 예. 했을 때 추가로 증상을 좋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게 네. 대표적인 게 기관지 확장제, 특히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거든요. 예. 그래서 질병 조절제는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증상 조절제인 기관지 확장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네.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벤톨린 같은 걸 이렇게 그때 쓰시는 거다. 네,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는 약이 사실 제가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네. 아이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흡입하는 방법이 다르죠. 제재가 다르죠. 네, 그게 아이들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기침해서 병원 가면 이렇게 연기 나오는 네뷸라이저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뷸라이저는 사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제대로 흡입제를 사용 못하시는 입원 환자들에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흔하게 네뷸라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그 네뷸라이저의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약도 매번 엄마가 넣어줘야 되고 네. 하고 나서 씻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네뷸라이저가 아이들이 조금 제일 흔하게 하는 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MDI라고 해서 우리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니은자 모양으로 입에 대고 이렇게 누르면서 흡입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사실 2세 이상 아이들에게서는 보통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데 이 흡입제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 보통 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스페이서라고 해서 보조 기구를 그 기구 앞에 꽂아서 네. 일상 호흡으로 흡입하도록 따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조금 더 보통 큰 아이들 12세 이상 이제 중학교 이상이 되면 성인하고 비슷한 모든 제형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로 되어 있는 흡입제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그 나이와 그리고 실제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흡입제를 어떤 거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사용 못하는 아이의 능력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 테스트를 해보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서 이제 지 혼자서 이걸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만 해도 부모님은 되게 감사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요즘 워낙에 또 맞벌이도 많으시고 바쁘시니까 초등학생한테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외래에서 체크해보면 약 제대로 안 먹고 쌓여 있거나 흡입제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들한테 엄마가 직접 해주셔야 되고 엄마 눈앞에서 약을 삼키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참 힘들고 버겁고 잘 안 되니까 선생님 최근에 면역 치료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뭐 완치가 된다던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죠. 면역 치료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네, 면역 치료는 이전부터 사실 사용은 되고 있었고요. 물론 면역 치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면역 치료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특정 알레르겐, 특정 이제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아주 낮은 농도부터 농도를 올려가면서 예를 우리 들면 몸에 진먼지 진드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진먼지 진드기를 아주 낮은 농도에서부터 조금씩 농도를 올려서 몸에 주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사제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주사를 맞는 것 때문에 되게 싫어해서 아이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의 경우에는 5세 이상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약으로 나왔습니다. 삼키는 경구약도 있고 혀 밑에 넣어주는 약도 있어서 훨씬 접근하기 쉬워졌고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설화 면역이라든가 경구 면역 치료는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면역 치료는 일단 5세 이상 아이들에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간이 깁니다.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효과가 있다면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들이 다른 치료 그냥 다 안 하고 면역 치료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면역 치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구치제라든가 그다음에 흡입제 같은 기본적인 치료를 하면서 처음에는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효과가 있어서 꾸준하게 치료를 한 다음에 효과가 있어서 이런 먹는 약이랑 흡입약을 이제 끊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면역 치료를 계속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그래서 면역 치료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초반에는 이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기본은 흡입제인 건 거고 네네. 면역 치료를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면역 치료만 가지고 증상을 조절하기는 어렵다. 자, 이렇게 알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식환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되게 부지런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 세탁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되게 부지런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침구류 세탁할 때 이게 약간 노하우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천식 치료에 있어서 사실은 앞에 약도 있었고 먹는 약도 있었고 흡입제도 있었고 면역 치료도 있었지만 네. 이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 관리입니다. 음. 환경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약물 치료만 할 경우에는 그 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 관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엄마들이 특히 아빠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부지런해야 되시는 게 네. 우리 천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예. 이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침구류입니다. 예. 특히 매트리스라든가 이불 같은 건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불이나 요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지는 날 이렇게 자외선에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엄마들도 이제 많이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건조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굉장히 건조기에 넣어서 이제 돌려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건조기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주 1회 정도는 세탁 그러니까 이불이나 요를 햇볕에 널어서 자외선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또 한 가지 팁 중에 하나가 옷장에 들어가 있다가 계절 바뀌면서 오래간만에 나오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 옷들에도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진먼지 진드기 부스러기가 많이 서식을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옷을 바로 입히지 마시고 그런 옷들도 햇볕에 한 반나절 정도 자외선 소독을 하고 입히시거나 아니면은 55도 이상 뜨거운 물로 한번 세탁을 하셔서 입히시면 좋고요. 침구류 같은 경우에도 물 세탁이 가능한 게 있다면 반드시 찬물이 아니라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불이나 요 같은 거는 이런 세탁이 가능하지만 제일 문제가 매트리스거든요. 그렇죠. 실제 진먼지 진드기와 진먼지 진드기가 내어놓는 부스러기가 제일 많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이 매트리스입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그 알레르기,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가 통과를 하지 못하는 특수 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먼저 덮어주시고 네. 그런데 어느 거 한 가지만으로 100% 예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트리스 청소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약도 있고 요즘 청소기도 있거든요. 네. 헤파 필터가 달려있는 청소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매트리스도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침구류뿐만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는 커튼이나 그다음에 천으로 된 소파, 그다음에 카페트, 그다음에 봉제 왕구, 그다음에 쿠션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네. 것들에도 굉장히 진먼지 진드기뿐만이 아니라 먼지라든가 곰팡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것이 좋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많은 고민형들 중에 꼭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빼고는 다 그냥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정하시다.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살면서 이게 양보해야 될 게 되게 많군요. 네. 인정도 마음대로 못 쓰고 반려견, 반려묘랑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청소도 지금 보니까 뜨거운 물, 네. 건조, 매트리스 커버 같은 뭔가 조금 돈을 쓰셔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부지런해지셔야 될 것 같고 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여쭤보죠. 이거 먹으면 좋대요. 라고 하면서 보통 우리 이런 건 한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목이 좀 안 좋고 기관지가 약하면 배즙, 도라지즙, 꿀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죠? 수세미 오미자, 달인물. 은행, 수세미, 달인물. 달인물. 네. 이게 이런 게 효과가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현대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있나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분이 좋게 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예. 솔직히 도라지즙, 배즙, 뭐 꿀물 이런 것들은 보통 따뜻하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면 차가운 물을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뭐 엄마들이
특히 뭐 원인, 그러니까 성분을 모르는 한약재 이런 거가 아니고 그런 민간요법으로 우리 몸에 좋대요, 기관지에 좋대요 하는 그런 걸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아기가 먹어서 좋아진다면은 그냥 그런 것들은 먹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저희 남편 경우에도 이제 기침을 많이 했었는데 천식은 아니지만 기침을 많이 했었는데 꾸준하게 도라지 가루를 탄 선식을 먹고는 기침이 많이 좋아졌다고 예.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꼭 예.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예.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이제 우리 천연 약재라기보다는 천연 이제 식물들 먹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금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성분을 모르는 이상한 약물들은 함부로 안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니까 그쵸. 따뜻한 물에 이렇게 마시는 거는 오히려 따뜻한 물 때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남편분께서는 아마 어머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도라지 가루를 먹어서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섭섭하죠, 이럴 때는. 근데 선생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백신의 계절입니다, 선생님. 요즘 굉장히 백신들 많이 맞고 있는데 아이들 왜 독감 백신 지금 한참 맞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맞으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네, 실제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그러니까 중증 계란 알레르기라면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쇼크처럼 오는 거라든가 예. 아니면 아주 아이가 이제 그 달걀을 먹고 나서 기면 애가 처지고 굉장히 중증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네. 실제 독감 접종을 할 때 조심을 하라고는 하는데 예. 그런 아이들은 세포 배양 백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맞히면 안전하게 맞을 수가 있는데 예. 올해는 그 세포 배양 백신이 이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특정 기관들에만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네. 병원에서 이제 진단서를 받으셔서 그 접종 약이 있는 보건소에 가셔서 맞추시면 되고 네. 그 외에 달걀 알러지가 있더라도 그냥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아이들,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일반 백신을 맞추셔도 크게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기관지 천식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식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까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나와 있는 좋은 약들로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그 감염 예방법만 잘 준수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나서 아이들의 천식 발작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천식 발작 환자들이 종종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마스크를 해서 예방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양치질까지 같이 잘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천식 발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욱더 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약간은 무서울 수도 있었던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정진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감염병들이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몸에 익힌 좋은 습관들이 있죠. 개인 위생, 생활 방역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생활 수칙들입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역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